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나의 따스한 손길이 필요하다면 나는 그에게 달려가 정다운 벗이 되어주고 싶다. 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저의 텃밭에는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지만 오늘은 저의 꽃밭에서 인사를 드려볼까 합니다. 4월에는 정원에도 텃밭에도 온 세상이 이쁜 꽃들로 가득한 너무 이쁜 날들이었지요. 오늘은 봄의 정원을 화사하게 해주는 수선화 꽃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선화는 키우기는 쉽지만 키우는 방법에 따라서 꽃 봉우리 크기와 번식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키우고 있는 방법과 나의 꽃밭이 특별한 수선화 정원으로 바뀔 수 있도록 소개해 드려 볼게요. 기대해 주세요. 나의 꽃밭에는 노란색 수선화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꽃 봉우리들이 큼직하고 색감도 참 좋지요. 이렇게 대왕 꽃봉우리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구근들은 올봄에 구입한 향기나는 수선화와 꽃의 색감과 모양이 모두 다른 구근들입니다. 수선화는 알뿌리로 번식이 잘 되는 꽃입니다. 수선화 한 뿌리를 심어 놓으면 1년이 지난 후에는 4개에서 5개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수선화를 심는 방법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곳은 수선화가 자라기 좋은 마사토 토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하고 물멍, 산멍 하면서 가장 많이 머무르는 곳이라서 이곳에 새로운 꽃, 향기나는 수선화를 정성 들여 심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소중한 구근이라서 구근이 썩는 것을 예방하고 벌레와 들쥐, 두더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살균제와 살충제를 토양에 뿌리고 흙과 혼합해주고 땅을 조금 깊게 판 다음 구근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깊게 심는 것 같은데 잘 자랄까? 저의 방법이 조금 의심스럽지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구근이 묻힐 정도로만 땅을 파고 심었었는데요. 그렇게 심어 놨더니 정원의 잡초들을 뽑아낼 때에도 구근이 호미에 찍혀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잘못하면 알뿌리가 뽑혀 나오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수선화 꽃이 지고 나면 잎들도 서서히 말라서 죽게 되는데요. 새로운 꽃 모종들을 심을 때에도 땅을 파다가 구근에 상처를 내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일을 겪었답니다. 그래서 알뿌리 식물들은 모두 깊게 심어주고 있는데요. 깊게 심어 놓았더니 웬만한 호미질에도 상처 입지 않고 꽃들도 잘 자라고 번식도 잘 되어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으네요. 가까이에서 한번 보실까요? 그분들이 땅속 깊숙이 들어가 있지요. 저는 이렇게 깊게 심어 놓고 흙을 덮은 다음 양분이 많은 부엽토로 멀칭을 해주고 낙엽으로 멀칭을 해주어서 양분과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봉오리가 올라와 주기를 매일매일 기다렸는데요. 올 봄 3월에 심은 수선화가 커다란 꽃봉오리를 보여줘서 너무 기뻤답니다. 꽃 봉우리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너무 신비롭죠? 꽃 봉우리가 올라오고 꽃잎이 한입 한입 펼쳐지는 매력도 있어서 감상하는 재미가 있었고요. 완전히 개화했을 때에는 꽃 봉우리가 장미꽃처럼 보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요, 꽃이 오랫동안 싱싱함을 유지해 주어서 올해 새로운 꽃 구입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종마다 꽃봉오리의 모습도 이렇게 모두 다른 모습이었고요. 꽃이 피는 시기도 약간씩 달라서 좋았는데요. 꽃의 모습도 독특하고 은은한 향기까지 맡을 수 있어서 새로운 수선화 매력에 퐁당 빠지게 되었답니다. 수선화 한 개를 심어 넣으면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이렇게 많은 수선화가 번식이 되는데요. 제가 수선화를 번식하는 방법은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품종마다 구근을 2개씩 구입해서 한 자리에서 여러 개의 구근을 번식한 다음 가을에 뽑아서 화단 전체에 나누어서 심었답니다. 그래서 올해 심은 구근들도 한 자리에 조금 촘촘히 심어서 특별 관리한 다음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 이 수선화들이 옮겨 심은 지 2년째 되는 모습인데요. 여러 개로 번식이 되어 있지요. 꽃망울까지 모두 맺혀 있습니다. 꽃이 아주 귀한 시기에 노란색 수선화들이 활짝 피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제가 수선화 한 뿌리씩 정원 전체에 심어 놓은 지 2년 만에 이렇게 수선화가 가득한 정원이 만들어졌네요. 저는 싸늘한 기운이 남아있는 정원에 이 꽃들이 피어주면 너무 반갑고 사랑스러워서 자주 들여다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 심은 보라색 튤립까지 어우러져서 단순했던 정원에 볼거리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 수선화 꽃망울들 한번 보세요. 꽃대도 굵고 꽃몽우리들도 길쭉길쭉 하지요. 수선화 꽃을 탐스럽게 키우려면 꽃이 지고 난 후에 꼭 해줘야 할 일들이 있는데요. 꽃이 지고 나면 꽃대를 잘라주는 작업을 해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요리에 사용하는 마늘도 마늘종이 올라오면 모두 잘라주어서 마늘 뿌리로 양분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지요. 수선화도 알뿌리에 영양분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이 작업을 해주면 구근도 굵어져서 내년에 튼실한 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근의 개수도 빠르게 늘려주기도 합니다. 수선화 꽃대를 자를 때에는 손으로 뚝뚝 꺾어주면 됩니다. 자르실 때 꽃봉우리만 따내지 마시고요. 꽃대를 밑둥에서 바짝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꽃대를 자르실 때에는 꽃대만 제거해주고 잎은 자연적으로 마를 때까지 관리를 해줍니다. 잎이 이렇게 건강해야 구근을 굵게 키워준답니다. 제가 올해 구입한 구근들이 모두 튼실했었는데요. 올해 구입한 구근에서 나온 꽃망울과 꽃대랑 잎까지 너무 튼실하지요. 구근이 튼실하면 이렇게 좋은 꽃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나의 정원에 수선화가 있다면 지금 바로 관리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수선화는 장미 옆에서 자라고 있어서 장미의 영양분으로 꽃대와 잎을 더 건강하게 키워냈는데요. 여건이 되신다면 꽃대를 잘라주시고 왕겨나 나뭇잎으로 멀칭을 해주시면 수분 유지와 양분 공급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탐스러운 꽃을 더 오랫동안 감상하실 수가 있답니다. 수선화는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는 꽃인데요. 그래서 제가 수선화 꽃을 탐스럽게 키우는 방법은 봄에 잎이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유박을 한번 주었고요. 꽃이 지고 난 후에는 꽃대 제거 후에 복합 비료를 또 한번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잎이 오랫동안 싱싱함을 유지하면서 알뿌리들을 더 튼실하게 키워줍니다. 수선화를 심는 시기는 가을부터 겨울까지입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2월 땅이 얼기 전까지 구근을 구입해서 심어 주시면 되는데요. 요즘은 아주 다양한 품종들의 수선화 구근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가 있어서 참 편리합니다. 저는 작년 가을에 수선화 구입 시기를 놓쳐서 올 봄 3월에 구근을 구입해서 심어 보았는데요. 꽃을 볼 수가 있을까 살짝 걱정을 했는데요. 너무 이쁜 꽃들을 볼 수 있어서 벚꽃잎이 흩날리는 아래에서 이쁜 수선화를 감상했네요. 수선화 구근은 노지 월동이 가능한 꽃입니다. 그래서 구근을 수확하지 않고 노지에 그대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수확을 해서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가을에 다시 심고 싶다면 6월 하순경에 수확을 합니다. 이때가 되면 잎이 노랗게 말라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잎을 잘라내고 구근을 상처 입지 않도록 캔 다음 바짝 말려서 양파 주머니에 담아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보관을 해둡니다. 보관을 해두었다가 10월부터 심어주시면 됩니다. 제 화단에는 수선화가 아주 많지만 꽃향기 나는 수선화가 있다고 해서 몇 가지 품종을 구입해서 심어 보았습니다. 꽃 모양과 향까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이쁘고 내가 키우고 있는 수선화보다 개화 기간도 길어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포기에서 몇 송이의 꽃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답니다. 오늘은 작고 귀여운 수선화를 빠르게 정원에 가득 채우고 탐스러운 꽃을 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의 꽃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산골여행 응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